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실수요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정말 지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매도를 하려고 부동산에 들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요즘 이 현장의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냐면 바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매일 접하는 언론의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에서는 절대 지금 내 집 마련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값은 계속 뭐 몇 년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집 마련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그 최근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알려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동산 사무실에 들리는 것을 되게 꺼려 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도 없고 내가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게 너무 꺼려지는 정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가 정말 매력적인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제 머릿속으로는 나는 이걸 살 돈이 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사지 못하더라도 돈이 생기면 당장 이 물건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저는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의 액션들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한 정말 뭐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소장님들은 제가 정말 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정말 디테일한 정보, 계약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보들을 다 주십니다. 그렇게 해보면 결국 그게 저의 실력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바꾸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내 물건을 사거나 내 물건을 팔 때입니다. 저는 그 소장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것저것 그 지역의 분위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매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슬며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미래의 1등이 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이 현재 얼마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는지 좀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재개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그 구역에 대한 소장님들의 매물을 올릴 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확인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물건들은 소장님이 잘 올리지 않아요. 직접 이렇게 찾아가야지 물건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부터 소장님 눈빛이 딱 달라지면서 이 사람이 이걸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지역에서 대장급이 될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건의 프리미엄이 2억이 넘었어요. 거의 3억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에 나오고 있냐면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프리미엄이 거의 1억 5천 이상씩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까 싶었고 사실 저도 이 물건을 되게 사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또 제가 사려고 하면 물건이 계속해서 금방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물건들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매물이 막 쌓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소장님이 나와 있는 물건을 다 적어주시고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또 저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당장 결정한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떤 스토리였냐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이 물건을 작년 상반기에 매수를 하셨대요.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대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잔금을 못 치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걸 매입을 하실 때는 프리미엄이 거의 2억이 넘었대요. 지금 이분이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본인은 2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거의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잔금이 길다 보니까 본인 사정에 의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중도금을 설정하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도금을 설정을 해버리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뭐 파는 입장, 매도자는 배액을 배상하고 파기할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렇게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면 이 계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서로 합의를 한다거나 정말 소송까지 가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나는 이 가격으로 나는 살 수 없다. 이거 계약을 파기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매도자는 어떻게든지 이걸 나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 제가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비단 이런 분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팁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갑자기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이걸 계속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물건들을 실수요자분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는 여기가 거의 관리 처분인가까지 다 났고 향후에 거의 뭐 4년, 5년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곳에 실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선택을 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여력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입주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걸 내가 샀을 때 내가 실입주를 할 때 또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빵빵 100이라고 해서 그 분담금에 대해서 계약금도 없고 중도금도 없고 입주를 할 때 100% 분담금을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갈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본인들이 뭐 집을 보러 왔습니다 하면서 한 여자분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신축 아파트 그때 신축 아파트가 거의 3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에 25평 가격 물어보셨고 거기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입주를 하는 분양권이 있었어요. 그 분양권의 25평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하니까 그 신축 아파트와 그 분양권의 가격이 1억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 분양권이 1억 이상 저렴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미 그 신축 아파트는 다 입주를 했고 연차가 거의 3년 이상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권은 이제 지금 입주를 하는 시기가 다 다가온 거예요. 저희가 항상 입주하는 시기에는 급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요즘에는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 DSR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신용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자금을 마련한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은 물건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구축보다 지금 더 저렴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들도 의아하잖아요. 이 신축 아파트하고 엄마 거래에 있지 않은 이 아파트 분양권의 가격이 1억 이상 저렴하니까 왜 그런가요? 라고 하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저기가 여기보다 입지가 조금 별로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입지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거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저라면 지금 이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입주를 하는 그 분양권을 사서 실입주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1억 이상 우리가 안전마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시고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소장님 혹시 요즘에 실수요자분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많이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설이 있었잖아요. 설 전에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설 쉬고 나서는 갑자기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거래가 되는 것들이 지금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 위주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부동산에 들려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절대 우리가 집 안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부동산만 본다고 해서 알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현장은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아무도 집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있는 급매물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았던 그 물건 같은 경우도 실수요자분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들도 실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이 지역에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또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들려본 부동산이 없대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물건을 보통 한 군데 안 내놓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경쟁을 시킨 거예요, 소장님들은. 본인이 딱 원하는 가격을 제시한 거죠. 난 딱 이 가격에 사고 싶으니까 소장님이 이제 딜을 해서 어떻게든 이 가격에 맞춰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현재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소장님들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어차피 그냥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소장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은 충분히 지금 급매라 하더라도 이걸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매도자가 더 급하고 매수자는 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급매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하지 말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딜을 해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딜을 했는데 안 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새벽 기상 모임을 하다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가 거절당하는 연습을 계속 현실에서 제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이걸 해보는 것도 거절당하기 연습이에요. 만약에 내가 소장님에게 소장님 저 여기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이 그걸 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매도자랑 상의를 했는데 1,000만 원까지 깎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절당하기 미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을 당해야지 그 미션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원했던 대로 소장님께서 그 1,000만 원을 깎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절당하기 미션은 실패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믿질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나는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거절당하기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지금 현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최근에 좀 나왔던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이고요. 제목이 음마 잠실주공 5단지 거래량 껑충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요약한 걸 보면 음마 아파트가 지난달 11건이 손바뀜이 되었대요.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보면 일단 지금 서울 주택 거래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가격도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마 아파트 전용 면적 79제곱미터에 매매 9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은 18억 2천만 원이라고 해요. 이게 한 달 전과 비교해서 5천만 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풀리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교 겸임 교수는 상신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에 가격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일단은 거의 3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계속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충분히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매 시장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이날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경매가 125건 중 55건이 낙찰돼서 낙찰률이 4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는 낙찰 물건 대부분이 수차례 유찰이 돼서 체감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경매를 나왔는데 이게 경매가 안 되면 이게 계속 유찰이 돼요. 이게 유찰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비단 최근 부동산 거래는 발빠른 수요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대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처럼 발빠른 실수요자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아직 평균 거래량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발빠른 실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우리가 누군가를 뒤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금 내가 두렵고 무서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집 하나 내가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전보다 가격이 30% 이상 원하는 가격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면 겁을 내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두렵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예전부터 겪어왔잖아요. 내가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서 내가 못 샀던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있고 현장을 가고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좀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살
살고 있는 집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가보시면서 지금 현재 정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급매들이 정말 소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